반려견을 키울 때 꼭 해야만 하는 산책. 그러나 모든 반려견에게 있어서 산책이 좋은 것만은 아니라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이 사실을 알지 못한 채 반려견을 키우시는 분들이 정말 많이 계십니다. 그러니 이번 영상을 통해서 강아지 산책 시 주의사항에 대해서 알아가셔야만 합니다. 산책을 하는 것은 반려견에게 정말 많은 정신적, 정서적, 신체적 건강상의 이점을 반려견에게 제공합니다. 산책을 하면서 반려견은 흥미로운 냄새를 맡을 수 있고 다른 사람과 다양한 반려견들을 만나고 지금껏 경험해보지 못한 신비로운 세상을 마치 탐험하는 듯한 경험을 할 수 있는 좋은 시간입니다. 그만큼이나 산책이란 것은 반려견에게 정말 좋은 운동이자 반려견 삶의 필수 요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앞서 말씀드렸듯이 모든 반려견에게 있어서 산책이 꼭 좋은 것만은 아닙니다. 견종에 따라 산책의 주기도 다르고 그때의 건강 상태에 따라 다르며 산책을 하다가 특정한 증상을 보일 때는 산책을 멈추셔야만 합니다. 99번 잘하다가 한 번의 실수로 사랑하는 반려견을 위험에 처하게 할 수 있다는 것을 잊으시면 안 됩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어 반려견을 전보다 더 각별한 사랑과 관심으로 키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반려견이 이런 증상을 보인다면 반려견과 산책하면 안 됩니다. 산책을 하다가 반려견이 피곤해지면 반려견은 걷는 속도를 늦추고 혀를 멀리 내밀고 심하게 헐떡거리거나 걷기를 거부하고 드러눕는 반려견들이 많이 있습니다. 산책을 하다가 여러분의 반려견이 이런 증상을 보인다면 즉시 휴식 시간을 주고 집으로 돌아와 쉬게 하여야만 합니다. 그리고 뜨거운 여름날에는 평소처럼 산책을 시키시면 안 됩니다. 평소보다 산책 횟수를 줄이시고 해가 뜨겁지 않은 이른 아침이나 늦은 저녁에 산책을 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반려견이 더운 날씨로 인해 뜨거운 바닥을 걷다 보면 민감한 발바닥에 화상을 입을 수 있고 너무 더울 때 운동을 하면 어느 한순간 반려견이 기절도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강아지 열사병 증상 및 징후는 무엇이 있을까요? 열사병의 징후에는 과도한 헐떡거림 또는 침 흘림, 그리고 혀와 잇몸 색깔이 밝은 빨간색, 파란색 또는 보라색으로 변하고 떨림, 구토, 설사까지 할 수도 있습니다. 심하면 정신을 잃고 쓰러질 수도 있습니다. 반려견이 열사병을 앓고 있다고 생각되면 빨리 햇볕을 피해 그늘로 몸을 옮기고 얼음물이 아닌 차가운 물로 몸을 적셔주고 동물병원으로 가셔야만 합니다. 30분 이상 산책을 할 경우에는 반드시 물을 챙겨야 합니다. 그리고 더위에 약한 반려견이 있는 것처럼 추위에 약한 견종도 있다는 것을 잊으시면 안 됩니다. 그러니 반려견과 겨울철 산책 시에도 조심하셔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소형견과 단두종은 더위에 약합니다. 또한 추위에도 약하다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반려견은 보통 실내 온도 20도 전후의 따뜻함을 느낀다고 합니다. 장모종은 더 낮은 온도에도 따뜻함을 느끼며 단모종의 경우 20도 이상의 더 높은 온도여야 쾌적하다고 느낄 수 있습니다. 만약 반려견이 코를 숨기고 웅크리고 자거나 물을 마시는 양이 줄었거나 자꾸 입을 안으로 파고든다면 춥다는 신호이니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반려견은 아파도 아프다고 말을 하지 못하니 평소 반려견의 상태를 꼼꼼히 체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고 겨울에 산책하면 안 된다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한겨울이라도 산책은 필수입니다. 그럼 적당한 반려견 산책 시간은 어떻게 될까요? 먼저 반려견의 산책 시간은 나이, 품종 및 신체적인 특이사항에 따라 다 다르기 마련입니다. 어린 강아지의 경우 성견보다 짧은 시간의 산책이 필요합니다. 강아지 같은 경우 에너지는 노령견에 비해서 많이 있을 수 있지만 스태미너가 많지 않아 쉽게 지치고 피로해집니다. 강아지는 배변 훈련과 목줄 훈련에도 도움이 될 정도의 짧은 산책을 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약 5에서 10분의 짧은 산책을 목표로 하루에 3번 이상 강아지를 데리고 산책을 하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노령견의 경우 산책 시간은 어떠할까요? 일반적으로 어린 강아지보다 더 오래 걸을 수는 있겠지만 관절과 근육 부상을 방지하기 위해 젊은 성견보다는 짧은 산책을 권장드립니다. 노령견은 하루 1에서 2회, 20에서 30분 정도 걷기를 목표로 하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그리고 간혹 노령견의 경우 힘들고 위험하니까 산책을 안 하는 게 낫겠다 싶어 산책을 안 시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노령견에게 산책은 치매 예방에 아주 좋은 예방법 중 하나입니다. 산책을 하면서 새로운 냄새를 맡고 새로운 것을 보고 느끼는 것은 뇌에 많은 자극을 주게 되어 치매 예방에 아주 좋습니다. 다만 오래 걸으면 관절염으로 인해서 힘들고 아플 수 있으니 강아지 유모차를 활용하시어 산책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주인과의 정서적인 교감도 할 수 있고 심리적인 안정감을 줄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성견의 경우에는 강아지나 노령견보다 충분히 더 오래 걸을 수 있습니다. 반려견의 품종, 신체 유형 및 성격에 따라 산책 시간이 더 길거나 짧을 수 있겠지만 하루에 적어도 2번 걷는 것을 목표로 시간과 여건이 허락한다면 4번까지 산책을 해도 좋다고 합니다. 품종에 따라 나눈다면 치와와, 말티즈, 빠삐용, 포메라니안, 요크셔 테리어와 같은 소형견의 경우 일반적으로 더 짧게 산책을 해야 합니다. 복서, 불독, 프렌치 불독,
퍼그와 같이 단두종도 짧은 산책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단두종의 경우 주둥이가 짧아 특히 운동 중에 숨을 쉬는 것을 더 어렵게 만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소형견과 단두종은 하루에 2번, 약 15에서 30분 정도 산책을 하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비글, 코카스파니엘, 골든 리트리버 및 레브라도 리트리버와 같은 중형에서 대형 품종의 경우에는 건강하고 신체적으로 좋은 상태라면 일반적으로 더 긴 산책을 해주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오스트레일리안 셰퍼드, 보더 콜리, 시베리안 허스키와 같은 운동 품종은 속도와 체력을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이 품종들은 더 긴 산책을 즐길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집안의 평온과 행복을 위해서라도 반드시 산책을 꾸준히 시켜주셔야 합니다. 중형 및 대형 품종, 특히 운동 능력이 뛰어난 품종의 경우 하루에 2번, 약 30분에서 60분 정도 산책을 필요로 한다고 합니다. 산책은 반려견이 편안하고 흥분하는 것처럼 보이는 만큼 산책 시간과 빈도를 늘려야 합니다. 그렇다면 반려견이 산책하기 좋은 시간은 언제일까요? 많은 반려견들이 하루 중 거의 모든 시간에 골고루 산책을 하고 있지만 일반적으로 아침과 이른 저녁이 산책하기에 좋은 시간대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즉 출근하기 전과 퇴근 후 반려견과 산책을 하는 것이 좋은 시간대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산책을 할 때는 반려견이 밖에서 배변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여름에는 한낮에 산책을 하는 것은 반려견뿐 아니라 반려인의 건강에 있어서도 위험할 수 있으니 꼭 피해서 산책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반려견에게 안전한 산책을 시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요? 항상 자신과 반려견의 상태에 맞게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혹여나 반려견이 과체중이거나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은 경우에는 반드시 수의사 선생님과 먼저 상담을 하시고 계획을 세우시기를 바랍니다. 산책하는 시간의 경우에도 한 번에 늘리는 것이 아니라 점차적으로 늘리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짧은 산책부터 시작하여 자신의 반려견이 잘 적응한다 싶으시면 일주일 간격을 두고 시간과 거리를 점차 늘리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반려견이 걷는 것을 좋아하고 더 오래 걷는 것을 좋아한다면 점진적으로 산책 시간을 늘리는 것이 좋으나 반려견이 피로가 쌓이기 시작할 때 산책을 멈춰야 합니다. 또한 여름과 겨울에는 날씨 때문에 산책 시간을 고려해야 하고 봄과 가을에는 반려견이 더 산책을 즐길 수 있게 도와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가끔 반려견이 답답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목줄을 풀고 산책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목줄은 무조건 하고 산책시키는 것이 좋습니다. 마치 부모님과 어린 자녀가 밖에 나갈 때 손을 꼭 잡고 가는 것과 동일하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반려견의 안전을 위해서 꼭 목줄을 채워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어떤 사고가 발생될지 모르며 반려견이 나에게만 예쁘지 반려견을 무서워하는 사람들에 있어서는 어려움이 있을 수 있으니 그런 사람들에 대한 배려이기도 합니다. 이런 행위는 반려견의 자유를 뺏는 것이 아니라 최소한의 안전을 위한 것이니 산책 시 꼭 목줄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산책은 사실 반려견뿐 아니라 보호자에게도 아주 좋습니다. 반려견과 마찬가지로 사람 또한 산책하며 운동도 하게 되니 건강도 얻을 뿐 아니라 정신적 자극도 받아 산책 시 많은 이점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도 산책은 나를 위함이 아닌 반려견을 위한 것이니 충분히 냄새를 맡는 시간도 주시고 다양한 친구들을 만날 시간도 주시면서 여유롭게 해주셔야 합니다. 산책이라고 무조건 뛰고 걷는 것만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마지막으로 산책하신 후에 목욕 같은 경우 가볍게 털을 드라이기로 털어주시고 브러싱 해주신 뒤 찬물, 따뜻한 물 번갈아 가며 발을 씻겨주시면 발의 모세혈관이 늘었다 줄었다 하면서 피로도가 많이 풀립니다. 그리고 발에 붙은 먼지도 자연스레 제거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반려견 산책 시 주의사항 및 특이사항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반려견에 대해서 알면 좋은 정보 들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